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우리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비법들과 방법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챗 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새로운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소라입니다. 이것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어떠한 메시지까지 보게 됐냐, 10년 동안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고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는 이 서비스 자체를 다루려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이야기들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크게 보면 이 서비스는 전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놀랍고 충격적이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미 완전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에 대해 놀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런 서비스를 무려 3, 4년 전쯤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라라는 서비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인공지능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소라든 멍게든 말미잘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라 같은 서비스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서비스는 이제 널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메신저에서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듯이 아니면 이모티콘 보내듯이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발전은 숱하게 너무나도 많이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실 거니까요. 사실 이미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애시당초 소라에서 생성한 그 정도의 퀄리티 영상은 많습니다. 다만 러닝 타임이 좀 짧고 작업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뿐이죠. 또한 이미 소라에서 생성한 영상들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영상을 그저 쓱 보고 굉장하네 하고 짧게 지나치셨을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이 소라라는 특정 서비스에 집중을 해보고요. 기술의 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된다면은 그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그 스타일대로라면 1시간을 넘게 그냥 쭉 찍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쪼개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다들 쇼츠나 쇼폼에 적응이 되어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는 거는 이제 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집중력이 너무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좀 집중력을 기르시길 원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보통 많이 드리잖아요.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많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몹쓸 짓을 좀 했죠.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 긴 영상도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도 사실은 줄인 겁니다. 준비한 것도 다 못할 때가 많아요.
편집하면서 걷어낸 부분도 꽤 되고요. 줄인 게 1시간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게 떠들어댔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러다가 특이점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이미 특이점 유튜버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부법을 포함해서 건강해지는 법, 운동하는 법, 행복을 느끼는 법, 영어 공부법 등등등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영상 하나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픈 AI의 소라라는 서비스에 문장 하나를, 명령어 하나를 넣어 보았습니다.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인데요. 이것을 한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30세 우주인의 모험을 담은 영화 예고편을 만들어줘. 빨간색 양털로 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어. 푸른 하늘, 소금 사막, 영화적인 스타일, 35mm 필름으로 촬영을 했고 색상은 생생하게 해줘. 자, 요렇게 인공지능에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한국어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영어로 입력한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냥 제가 영어로도 읽어드려 볼게요. A movie trailer featuring the adventures of the 30 years old spaceman wearing a red wool-knitted motorcycle helmet, blue sky, Seoul desert, cinematic style, shot on 35mm film, vivid colors. 이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문장이죠. 자,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정확하게 빨간 울로 된 뜨개질한 것 같은 그런 헬멧을 쓰고 있죠. 소금 사막이 나왔고요. 파란 하늘도 나왔습니다. 35mm 필름이, 저는 그런 필름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로 보이는 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수염도 좀 넣어주고 우주복도 정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성하는 그 결과물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1분 이상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배우가 필요했습니까? 우주선이나 아니면 대형 소품 같은 거, 소품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했습니까? 촬영팀이 필요했나요? 감독이 필요했나요? 작가 혹은 배우, 코디네이터, 아니면 현지에 모든 걸 세팅해주는 매니저분들 필요했었나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어떻게 찍어야 됐을까요? 소금 사막에 가야 됩니다.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작진 수십 명 데리고 사막에 가서 촬영하는 그 비용만 해도요, 이분들 식비만 해도 비행기 값, 이동하는 그 비행기 값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도착을 해서도 차량을 몇 대를 대절해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찍어야 돼요. 장비만 이동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파란 하늘, 사막에서 파란 하늘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람 안 부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생생한 색깔을 입히려면은 조명도 무지막지하게 써야 되죠. 조명 전문가분들이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십니다. 작가나 뭐 카메라 감독님, 영상을 예쁘게 만들려고 무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알라딘에 나오는 마술 램프에 그 지니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마술 램프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지니는 소원을 3개만 들어줬죠. 우리는 마치, 제가 조금 과장하자면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게 뭐로 끝나버렸나요? 문장 단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56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도시의 사람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홈메이드 비디오를 만들어줘. 폰카로 찍어줘. 이런 식의 명령어였어요. 이것도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Beautiful homemade video showing the people of Lagos, Nigeria in the year 2056. Shot with a mobile phone camera. 진짜 딱 이 한 문장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인파들 보셨나요? 이젠 엑스트라도 필요가 없을 지경이죠. 라고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본 적이 저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뭔가 태양빛이 비춰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뿌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도시의 고유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미묘한 특징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 도시의 특징을 반영해서 2056년 미래를 예측해서 생성을 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국가니까 아프리카 느낌이 나죠. 사람들 옷차림 하나하나 얘가 정확하게 묘사를 해줬습니다. 움직임까지. 이걸 직접 찍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56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2056년 세트장을 만들어야 돼요. 하늘빛부터 건물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카메라 화면을 어떻게 잡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앞서 35mm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폰 카메라로 찍은 걸로 생성을 해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초면 끝나버립니다. 문장 하나 그냥 읊어버리면 되죠. 물론 이런 영상을 직접 현지에 가서 찍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한 땀 한 땀 수개월 동안, 수개월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컴퓨터에 다닥다닥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한 땀 한 땀 편집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10초 만에 끝나버렸다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만화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어떤 거였냐면요. 만화 캐릭터인 캥거루 한 마리가 디스코 댄스를 추고 있다. 한국어로도 그냥 딱 한 문장이죠. 근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더 짧습니다. A cartoon kangaroo disco dances. 여러분 이 문장이요. 영어로 딱 5단어입니다. 5단어요. 부정관사 어를 빼면은 그냥 4문장이에요. 이 한마디 하는데도 5초도 아마 안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캥거루가 춤출 때 털 하나하나 날리는 거 보셨나요? 조명에 따라 밝기가 조정되는 것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배경 동물들이 관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동물들 옷차림 하나하나도 얘가 다 알아서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춤, 동작, 움직임.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이런 만화 캐릭터를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려가지고 춤추는 그 동작을 연출을 하려고 했다면은 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됐었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참 귀엽게도 춤추는데 선글라스도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 넣어줘 이런 말 하지 않았지만 얘가 맥락을 이해하고 얘가 알고 있는 그 패턴대로 생성을 해주어서 선글라스도 아주 알맞게 넣어줬습니다. 방금 제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 맥락에 대한 이야기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 맞춰서 최적의 결과를 생성해낸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린 이런 결과물을 단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무한히 생성을 해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줘. 이렇게 문장 한마디만 넣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사람한테 이렇게 단 하나의 문장을 준 다음에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좀 더 나을 수 있었을까요? 걸리는 시간은 차치하고라도 능력 자체가 좀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우리가 명령어를 던져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이 아까 영어 문장에서 어가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캥거루가 한 마리라는 의미였죠. 보통 한 마리가 춤을 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동무대겠구나, 혼자서 춤을 추고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얘가 생성을 해낸 거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는 다른 동물 친구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동물 친구들은 구경하거나 저 뒤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적의 생성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영상은요. 와, 이것도 정말 저는 이 영상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이 영상은 명령어를 영어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extreme close-up. 아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된 영상이라는 뜻이죠. of a 24-year-old woman's eye blinking. 그러니까 24살 된 여성의 눈 깜빡거리는 거란 뜻이죠. Standing in Marrakech during magic hour. Cinematic film shot in 70mm. Depth of field. Vivid colors. Cinematic. 요렇게 명령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라케시라는 데 서 있고 그리고 매직 아우어 그 시간대라는 거예요. 매직 아우어는 태양이 뜰 때 일출이나 일몰 그 시간대를 매직 아우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 같은 필름으로 찍되 70mm 필름으로 찍어라. 아주 생생한 어떤 컬러를 써서 찍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줬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에 하나하나 땀샘을 보셨나요? 디테일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땀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매직 아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출 일몰이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작은 눈동자 안에 일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마라케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모로코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의 풍경이 눈동자 안에 담겨 있어요. 저도 이 마라케시 어떤 도시인가 여러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메카 메디나라고 아시나요? 왜 이슬람의 성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그 메디나가 이 마라켓 안에 있습니다. 마라켓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이 메디나가 얼마나 신성한 곳이고 이슬람교에서 중요한 곳이냐면 무슬림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곳인데 거기에서 매지가워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성이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것 또한 찍으려면 모델을 섭외해서 아프리카 모로코를 해질 때 딱 맞춰서 가야겠죠. 그 눈동자에 비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70mm 카메라를 구해서 찍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 안 되는 좀 비현실적인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이요. 아름답고 눈이 내리는 도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본 도시인데 북적대는 그런 도쿄 도시예요. 카메라가 이 북적대는 도시 의 길거리를 움직이면서 찍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눈 내리는 날씨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판대 같은데 혹은 길거리 음식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쇼핑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진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 그 꽃잎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바람에 휩쓸려서. 근데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게 눈꽃이랑 동시에 그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벚꽃잎들은 봄에 흩날리는 거고 눈이 없어야 벚꽃들이 날리잖아요. 근데 이게 눈꽃이랑 같이 날리는 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거는 계절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절을 봄과 겨울을 한꺼번에 섞는 거는 현실에서 찍는 게 어렵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야 됐죠. 근데 풍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가분들이 달라붙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만 됐었지만 이 짧은 몇 마디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게 부자연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눈꽃이 내리는 거랑 눈 내린 그 날씨랑 벚꽃이랑 아주 완벽하게 그냥 딱 보여줬으면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믹스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도 실수를 하거든요. 약간의 실수가 드러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골드러시, 미국의 골드러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역사적인 영상을 만들어줘,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명령어였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대단하죠. 세트장 같은 거를 만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왼쪽 밑에쯤 그 해당하는 부분에 갑자기 말 타고 있는 사람 같은 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리소스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직 얘가 완벽하게 학습을 못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명령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연출을 했지, 마치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님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일본식 정원이 들어있는 유리 구체를 클로즈업한 장면을 만들어줘. 구체 안에는 작은 난쟁이가 있고 이 난쟁이는 그 일본식 정원에서 갈퀴질을 하고 있고 그 모래에는 패턴을 갈퀴질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줘.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잘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 인공지능이 제작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실제 유리 구슬 안에 들어있는 귀여운 그 난쟁이가 빗자루질을 하는 것처럼 그 갈퀴질을 하고 있죠. 머리에는 빨간색 모자 귀엽게 쓰고 있습니다. 엄청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요. 깨물면은 죽겠네요. 네. 깨물면 터질라나? 그러면 갑자기 공포 영화가 되는 거죠. 깨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CG로 제작된 영상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CG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직접 가서 찍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렇게 CG를 입힌 영화들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심영래 감독님이 제작한 용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CG가 허접하다, 잘 못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조악하게 느껴질 거예요. 심지어 CG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죠.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조차도 헐리우드의 거대 자본을 들인, 그리고 또 최고의 인력을 갈아 넣었던 그 영화들조차도 지금 보면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때려박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날아간 겁니다. 끝난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저 명령어를 내리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영상 편집하는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아니면 촬영 기법을 배우고 3D 모델링을 배우고 그런 것들, 혹은 필요할 때는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진 일자리들은 복구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멸종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모두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영상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것은 이제 갓 시작된 서비스예요. 우리가 컴퓨터 역사를 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은 OS로 치자면은 이제 우리는 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 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제가 첫 스마트폰이 출시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여러분 기억나세요? 챗 GPT가 나온 게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챗 GPT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람이 아닌 존재와 거의 완벽한 대화를 내가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셨어요. 인공지능에게 마치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질문하는 게 익숙해지셨어요. 우리가 또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지만 챗봇이든 일반 상담이건 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챗 GPT가 나오기 전에 GPT를 썼을 때만 해도 그때가 3년 전쯤이죠. 그걸로 66일 영어회화 책 작업을 할 때도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답변의 예시를 작성해 줘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줘야지만 그 패턴대로 답을 내려줬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이점이 곧 온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픈 AI에서 출시한 이 소라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기술력이 대단하다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 홍보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고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준비해. 제가 자꾸 다 끝났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제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이제 끝이 났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돼. 이런 식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몇몇 인물들을 다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샘 알트만을 제가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한데 그 개인이건 아니면 그 집단이건 얘네들은 말린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은 아주 구구를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면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정말 각오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진심으로 누가 좀 진정을 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드는 생각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과연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한 직업 영역에서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 모습을 산업혁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산업혁명 때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도 많지 않냐. 마부라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많이 생겨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다른 직업 많이 생겨날 거다. 앞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애초에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냐하면 새로 생긴 직업들조차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산업혁명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와는 양상이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부가 물론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에 걸린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전공이 기계 항공이니까 자동차를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자동차가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던 그 자동차가 발명된 게 1700년대입니다.
700년대예요. 물론 그 당시에 증기기관 자동차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냥 내연기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이 내연기관이 처음으로 발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는 그 시점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왕 포드를 통해서죠. 포드 자동차사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일반 대중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만들게 됐죠. 그 전까지는 부자들의 사치품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 포드를 기점으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하면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시하는 그날로 바로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접속해서 명령어 한 줄 던지면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 전문가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작업하던 그 영상, 그래픽 작업은 사실상 그 단 하나의 문장, 그리고 이 서비스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죠. 심지어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시대에도 예를 들어 엑셀이 출시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깔고 설치하고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퍼지고 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거 내가 지금 엑셀을 모르면은 배우면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엑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다시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은퇴까지 생각을 했다가 활동을 완전히 접었다가 복귀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더불어서 저는 교육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심하게 걱정이 돼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육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화나 혹은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포토샵을 배우고 디자인 스쿨에 유학을 갔다 오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과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작가나 포토그래퍼나 촬영에 관련된 직업들이나 등등등, 혹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 중에 일부는 전혀 쓸모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잘 알고 있습니다. 숱하게 경험을 했어요. 굳이 인공지능 같은 이런 변화가 아니어도 그냥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만 본다 하더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심지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옛날 지식들을 배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들을 배우는 게 사실 교육이죠. 지금 현실 최신의 과학기술이나 변화된 내용들은 사실상 초중고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그중에 몇몇 지식들은 아예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 또한 교육 쪽에 있어 왔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불렸던 엘빈 토플러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속도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학교, 즉 교육의 속도는 고작 10마일이라는 겁니다. 정치의 속도는 3마일이고 법의 속도는 시속 1마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최신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 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0분의 1 정도면은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느리고, 느릴 것과는 별개로 과연 현장을 아는 것인가? 탁상 행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느낀 경우가 저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고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멘토링을 했던 많은 학생들이 좌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저랑 매일같이 유튜브에 강성태 ASMR 틀어놓고 줌 독서실 같은 거 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그런 학생 여러분들인데, 이것이 제가 정신병이냐 무슨 사이비 종교냐 특이점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복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절대로 거저 오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알고 함께 대비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이걸 대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부법 영상도 이렇게까지 공유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금 저는 특히 공신닷컴 메일을 통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에 공신닷컴 수강 문의보다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달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뉴럴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두뇌에 칩을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심지어 유튜브 댓글을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미래에 뭘 해야 되냐, 이런 직업을 내가 가져도 되는 거냐, 대학원을 가도 되는 거냐 등등등 물어보시고 계세요. 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저한테 어디에 투자를 했냐 이런 거 진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다들 거기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일반인들에겐 또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투자도 있거든요. 특히 저는 조심스러운 게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 사회는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당장 기본소득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도 정치적인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태형 개인 채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가 창업된 지 2년쯤 된 시점부터 유튜브를 운영해왔죠. 유튜브 코리아도 없고 광고 같은 수익 모델도 없던 시절,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입시 비리 터지면은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기사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찾아와 주셔서 정치적인 의견 댓글 혹은 악플을 달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저도 한번 막 나가볼까요? 샘 올트만처럼.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하지 않았던 2년 정도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공유하려고 했던 것은 이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특이점을 맞이하고, 물론 밝은 특이점이어야겠지만요. 더 나아가서 성적도 올리고 취업에 성공하고 목표와 꿈을 이루는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영단어나 영문법, 영어회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거대한 이야기는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제가 미리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긴 한데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 학부모님들께만이라도 제가 조금 더 분명한 그런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될 게 제 예상 또한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특이점 자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수준을 뛰어넘는다. 저는 물론 그 시점이 확실히 온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세상 일이 100%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개발자의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경우는 몸값이 천정부지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가장 빨리 대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지금 GPT 같은 모델이요,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언어 모델이잖아요. 한데 이 언어를 물론 사람 언어를 통해서 학습한 것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언어, 영어나 한국어 이걸 구사하는 거 그 이상으로도 심지어 그와 비슷한 수준 그 이상만큼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도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종의 언어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늘상 대화하는 한국어, 영어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언어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예측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시작한 목적은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여러분 이런 대학원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대학원은 가도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자. 그래서 공유를 부탁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오픈AI의 소라 서비스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성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실제로 그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욕심 같아선 시간이 충분히 된다면 정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한데 그러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거든요.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서는 냉전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피신할 수 있는 벙커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러한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던지 간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항상 함께 할 거고요. 다른 모두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만큼은 여러분들 곁에서 꼭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인간이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더 발전할수록 우린 그걸 더 깊게 새기고 더더욱 깊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마세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것처럼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도 느끼신 점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의견들, 생각들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또한 댓글을 보시면은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굉장한 자극과 인사이트를 저 또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을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적어주시는 소중한 댓글들 하나하나 최대한 빠짐없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기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서비스들이 있다면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것 또한 분석해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또한 훨씬 훌륭하신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를 초대해 달라 이런 댓글 또한 남겨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도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언제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